미래를 안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직장인 김훈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제가 집필한 책 40대의 기술 배워서 70대까지 은퇴 걱정 없이 살기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몸도 마음도 아프니까 40대다입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앞에 평범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싶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지는 제 과거와 현재를 간단히 이야기해 보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충남 청양군 장평면 낙지리 사당골이라는 작은 부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시골 중의 시골이었습니다. 위로는 형이 있었고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할머니까지 한 집에 함께 살았습니다. 저희 집은 몇 마지기 농과 산비탈에 위치한 약간의 밭을 일구며 7 식구가 생활했기 때문에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다른 집들도 대부분 비슷한 모습이었기에 어린 시절에 저는 우리 집이 지극히 평범하다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해 도시에서 자란 친구들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제가 성장해 온 환경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였는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정말 열심히 일하셨고 또 극도로 절약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 시절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묵묵히 일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형과 제가 모두 4년제 사립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 독립하기까지 부모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을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죄송함과 감사함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어쨌든 저는 부모님의 도움 덕분에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고 학군장교로 군 복무를 마친 뒤 26살에 첫 직장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해 20대에만 3번이나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력도 기술도 없는 사회 초년생이 이직을 해봤자 선택지는 제한적이었고 그 결과 매번 만족하지 못한 채 다시 회사를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31살에 다시 한 번 이직을 했고 35살이 되던 해 2월 약간의 경력과 새로 취득한 자격증을 바탕으로 6번째 직장인 지금의 회사로 옮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저는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른바 평범한 40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40대의 삶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아직 어린 자녀들은 여전히 부모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시간과 정성뿐 아니라 점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하고 안정적인 수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동, 즉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직장생활이든 장사든 사업이든 간에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에는 그 어떤 일도 내가 원하는 만큼 오래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직장에서는 성과를 내야 하고 장사나 사업에서는 매출을 올려야만 지속이 가능한데 그것이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대가 하는 일은 결코 적당해서는 안 되며 말 그대로 프로답게 최선을 다하는 과정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오래 지속하기 위한 방법마저 더 열심히 일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은 다소 비정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혼자 사는 경우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노동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노년기에 접어들면 지금만큼 돈을 벌기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바로 지금 이 시기에 지독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40대는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미숙하지도 그렇다고 노쇠하지도 않은 일하기에 가장 적절한 나이입니다. 회사에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많은 일을 수행하고 다른 연령대에 비해 성과도 비교적 잘 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40대는 일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는 데에는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40대는 가족, 직장, 사회활동 등 다양한 책임과 역할을 동시에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 결과 자신의 건강 관리는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심지어 나이가 들면서 신체가 노화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30대에 하던 습관 그대로 몸을 무리하게 사용하다가 탈이 나기도 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를 느끼면서도 그저 피로 때문이라고 넘기며 나이를 먹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게 됩니다. 저 역시 오랜만에 근력운동을 했다가 목이 완전히 굳어 머리를 거의 움직이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제게 미련하다고 하셨습니다. 나이에 맞게 운동 방법과 강도를 조절해야 하는데 저는 20대에 하던 방식 그대로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마음먹고 몇 주만 운동해도 금세 근육이 붙었지만 40대의 몸은 더 이상 예전만큼 효율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운동의 목적도 달라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보기 좋은 근육질 몸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면 지금은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다소 애처롭고 후퇴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계절에 따라 옷을 갈아입듯이 나이에 맞게 목표를 바꾸는 것이 어째서 부끄러울 일이겠습니까? 40대는 건강 문제 외에도 고독이라는 또 다른 과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현실 속의 고독은 결코 낭만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 40대는 힘들어도 힘들다고 쉽게 내색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아직 사회의 주도적인 계층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정한 수입이 있고 사회활동을 하는 경제력을 갖춘 계층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청년이나 노인처럼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40대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다는 이유로 선배들조차 더 이상 고민이 있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또한 40대는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지금의 40대는 권위주의적인 시대 분위기 속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 조직의 위계질서와 권위적인 상사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권위를 쉽게 행사할 수 없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하면서 권위적인 태도는 시대착오적인 행동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선배 세대가 40대였던 시절에는 상사로서, 선배로서 일정한 권위를 누릴 수 있었고, 후배에게 거친 말을 하거나 군림하듯 행동해도 문제 삼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권위 행사가 도를 넘을 경우 비난은 물론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권위의식이 남아있는 상사를 모셔야 하고, 눈치를 보지 않는 후배들 사이에서 속으로만 끙끙 앓는 존재가 바로 요즘의 40대입니다.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 또한 40대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선배들이 40대였던 시절에는 개천에서 난용을 종종 볼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사례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금수저, 흙수저라는 표현은 기회의 불공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말입니다. 현실에서는 자본이 있어야 스펙을 만들 수 있고 스펙이 있어야 기회를 얻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0대가 느끼는 이러한 억울함과 불안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해답을 외부에서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와 사회는 상대적 약자인 청소년, 여성, 노인, 빈곤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뿐 알아서 잘 살아갈 것처럼 보이는 40대에게는 거의 시선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점의 변화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통해 스스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억울함이나 불공평함에 대한 감정은 스트레스만 키울 뿐 곱씹을수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불가피한 현실은 받아들이며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진보하든 퇴보하든 그것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므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담담히 수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불만을 혼자만의 마음속에 가두기보다는 가까운 친구나 가족,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또한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자신의 능력과 자원을 믿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상식적인 말일수록 쉽게 잊거나 가볍게 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긍정에 대한 이야기가 진부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그만큼 많이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긍정의 힘을 실제로 경험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현실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른바 무한 긍정은 부정적인 감정을 무시한 채 가짜 감정으로 진짜 감정을 덮으려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힘든데도 괜찮은 척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하며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힘들 때 우는 사람은 삼류, 힘들 때 참는 사람은 이류, 힘들 때 웃는 사람은 인류다라는 말을 방송인 이상민 씨가 어느 방송에서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인류는 대단한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는 울어도 괜찮습니다. 꼭 인류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울고 난 뒤 다시 마음을 추스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긍정은 바로 그 순간에 필요합니다. 진정한 긍정이란 그래도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그래도 나는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40대는 여전히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삶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다만 이미 40년 넘게 살아온 인생이 있기에 과거를 완전히 부정하고 극적인 반전을 이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현실적인 전략은 평범함을 유지하면서도 평범하지 않은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삶이란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활 패턴을 유지하며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안정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타인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고 갈등이나 사회적 편견이 적어 비교적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평범함은 새로운 도전과 경험에 대한 욕구를 약화시키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 자신을 머무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결과 남들과 차별화된 경험을 쌓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주목받거나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한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평범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선 감사하게 여기셔도 됩니다. 평범하다는 말은 특별히 나쁘지도 그렇다고 아주 좋지도 않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평범함은 곧 안정이며 안정된 상태에서는 무엇이든 시도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즉,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모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실과 삶의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당분간은 평범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제보다 단 1%만이라도 더 나아지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신다면 그 평범함은 서서히 특별함으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